새벽 바람이 거칠게 흔들던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세 사람의 낯선 그림자가 집 안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내밀며 우리가 당신 어머니의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주인공 서윤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숨을 삼키죠. 그날 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3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어머니 방을 들여다본 뒤 출근하는 게 일상이에요. 어머니는 6년 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어제 먹은 식사조차 잊어버립니다. 엄마, 어젯밤에 미역국 드셨잖아요. 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독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지? 네, 엄마. 기억해요. 실은 서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미 여기 있는데 어디로 돌아온다는 건지. 하지만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새벽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서윤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중년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세 사람은 대답 대신 집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아, 누구니? 잠깐만요, 엄마.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중년 남자가 사진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어머니의 진짜 가족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진짜 가족? 서윤은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에겐 가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외롭게 살아왔고 서윤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가족이 생겼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텐 가족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숨긴 거죠. 당신 어머니 박민정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밖에 엄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절대 가까이 두지 마, 그 사람들. 내가 떠난 이유를 알아. 엄마, 무슨 말이에요? 떠났다니? 서윤아,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 침착하고 조용한 분이 이렇게까지 겁에 질린 표정을 짓다니. 거실로 나온 서윤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자 여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본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분명 어머니와 닮았지만 서윤이 아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살아있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 엄마예요? 당연하죠. 30년 전 사진이니까요.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람들을 피하는 걸까? 정말 가족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확인은 무슨? 우리가 직접. 오늘은 안 돼요.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죠. 도망칠 수 없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겁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어요. 어머니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한참 뒤에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날 밤 서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간단한 식사만 문 앞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 보낸 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했지만 다른 이름들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박민정, 박상철, 박영희 그리고 한 명 더. 이름 위에 가느다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왜 지운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방이 떠올랐죠. 혹시 그곳에 답이 있을까?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정돈해드리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리고 슬쩍 방 안을 둘러봤죠. 옷장 위 오래된 가방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몇 년은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서윤은 조용히 가방을 내렸습니다. 낡은 가죽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지퍼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안에는 노란 봉투 몇 개와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병원 기록이었죠. 2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료 내역을 보던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타박상, 골절, 찰과상.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누군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다치게 했다는 뜻이었죠. 서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두 번째 봉투엔 가족관계 증명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받은 것과 비슷했지만 이건 원본에 가까워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항목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입양보호, 이관, 보호처 분리. 법률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서윤은 대충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것. 마지막 봉투는 가장 얇았어요. 하지만 꺼낸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찢어진 편지였습니다. 절반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난다. 다시는. 글씨는 흐릿했고 잉크 자국 위로 물에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쓴 게 분명했죠. 아이, 나를 말하는 거야? 서윤은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걸까? 파일을 펼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문 복사본이었어요. 친권 박탈, 접근 금지, 보호명령 낯선 법률 용어 사이로 어머니의 절박함이 느껴졌죠. 서윤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손에서 편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걸 바라봤죠.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걸 숨긴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벌써 찾아온 거구나. 서윤은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제발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도망쳤어. 너를 지키려고. 누구한테요? 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한테. 그 순간 서윤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기록, 법원 판결문, 찢어진 편지.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로부터 도망쳐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죠. 밤이 깊어졌지만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으니까요. 사흘 뒤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예고도 없이 오후 2시쯤 현관벨을 눌렀죠. 서윤이 문을 열자 세 사람은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동의서 가져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윤은 받지 않고 팔짱을 꼈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요? 우리가 30년을 기다렸는데요. 남자의 목소리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거들었어요. 박민정 씨가 우리 가족인 거 이미 확인됐어요.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죠. 법적 절차요? 당연하죠.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서윤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무슨 권리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건 박민정 씨가 도망친 거고. 도망? 왜 도망쳤는지는 아세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나서며 말했죠.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확인뿐이니까. 서윤은 그들의 태도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무적일까? 따뜻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목적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의사부터 확인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여자가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우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윤은 문을 닫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서윤아 또 온 거니? 네 엄마. 친자 검사하자는데.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죠.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이랑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엄마, 진정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실 쪽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민정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법? 웃기지 마.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데. 어머니의 외침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어머니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죠. 엄마, 제발 진정해요. 서윤아, 저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 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서윤은 현관으로 나갔어요. 세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고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보셨죠? 저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친자 확인. 지금은 안 돼요. 언제까지 미룰 건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자도 팔짱을 끼며 거들었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그럼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요. 강제 친자 확인 말이죠. 뭐라고요? 가족관계 확인 소송. 들어보셨죠?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히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러세요. 우리도 준비됐으니까. 남자는 비웃듯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집 안으로 돌아오니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작게 속삭였죠. 서윤아, 무슨 일이니? 요새 소문이. 소문이요? 응, 내 엄마가 옛날에 뭐 그런. 할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서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죠. 서윤아, 괜찮아? 요새 회사에서 내 얘기 나오던데. 무슨 얘기? 그게 가족 문제 있다고. 전화를 끄는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움츠러들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안해, 서윤아, 미안해.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엄마가 평생 숨겨온 게 뭐길래. 밤이 깊어졌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가족관계 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요. 변호사의 말에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소도 없고 발신인도 없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박민정 씨의 과거를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이웃 주민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말이야, 엄마가 옛날에 큰일 저질렀대. 진짜? 무슨 일인데?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경찰까지 관여됐다던데? 서윤은 그냥 지나쳤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거짓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빨랐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기도 했죠.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요새 힘든 일 있어요? 응? 아니, 괜찮아.
그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던데요. 선배네 집 얘기 같아서 서윤은 후배의 핸드폰을 빌려 확인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어요. 상도동에 사는 박민정이란 사람 30년 전에 가족 버리고 도망쳤대요. 지금은 딸이랑 살면서 피해자 행세 중. 댓글은 이미 수십 개가 달려 있었죠. 대부분 추측성 내용이었지만 서윤의 직장 이름까지 언급된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서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들이 한 짓이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서윤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저었어요. 가지마, 제발 데려가지 마. 엄마, 저예요. 서윤이에요. 서윤이. 어머니는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상철이가 또 왔어. 상철이요? 누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떨기만 했죠. 서윤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윤 씨죠? 저희 지난번에 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마음 정리되셨어요? 저희 제안 받아들이실 거죠? 제안이요? 친자 확인만 해주시면 조용히 마무리할게요. 소문도 더 안 퍼뜨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선택지 드리는 거죠. 커뮤니티 글 당신들이 올린 거죠?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증거 있으세요? 아무튼 시간은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더 큰 매체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어요. 이틀 안에 뭘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달려가자 어머니는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쳤어요. 안 돼, 서윤이 데려가지 마, 제발.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중얼거렸죠. 서윤은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계속 거부했어요. 안 가, 병원 안 가.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서윤의 이름을 불렀죠.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예요.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요? 지켜봐야죠. 지금은 안정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선과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가로막았죠. 여긴 왜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길래 걱정돼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죠. 당신들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 있어요? 여자가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원래 약하셨던 거겠죠. 그 순간 서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나가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죠. 우리도 면회할 권리가. 권리요? 무슨 권리?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서자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며칠간 모아둔 증거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당신들이 제시한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본. 서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발급 날짜가 한 달 전이에요. 왜 30년 만에 갑자기 떼어갔을까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보관하던 법원 판결문이에요. 친권 박탈, 접근 금지 명령. 모두 25년 전 확정됐죠. 서류를 탁 내밀자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접근 금지당했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들이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죠.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반성했어요. 그래서 화해하려고. 화해요? 서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화해하려는 사람이 협박 편지를 보내나요?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리나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 거짓말 마세요. IP 주소 추적하면 다 나와요.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보이자 세 사람의 표정이 변했어요. 실제로 추적한 건 아니었지만 허세라도 부려야 했죠.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나섰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뭔데요? 박민정 씨 명의로 된 재산. 그것만 정리하면 우리도 조용히 사라질게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이니 화해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노린 건 처음부터 돈이었죠. 재산이요? 서윤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는데요? 월세 살고 있는데? 거짓말 마세요. 20년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잖아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대장 사본이었죠. 이 땅 지금 시세로 50억은 넘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죠. 서윤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였어요. 어머니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이게 진짜예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돼요.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왜 숨긴 걸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땅이 있든 없든 당신들 몫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상속권자. 접근 금지 명령 받은 사람들한테 상속권이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반박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남자가 비틀린 표정으로 말했죠. 어차피 법원 가면 우리가 이겨요. 박민정 씨 정신 상태도 이상하고 당신은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몰랐어요? 당신 입양됐다고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입양? 무슨 소리지? 거짓말. 서류 보여줄까요? 당신 어머니, 당신 낳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돌아보니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의사 같았죠. 여기서 환자 보호자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저는 20년 전부터 박민정 씨를 진료했던 주치의입니다. 남자는 서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제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세 사람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린 포기 안 해요. 법적으로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모든 책임도 각오하시고요. 서윤은 의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이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진료실에 앉자 의사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박민정 씨 진료 기록이에요. 보시겠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23년 전이었죠. 진료 내역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골절, 타박상,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환자,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필요, 즉각 분리조치 권장.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럼 입양 얘기는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박민정 씨가 직접 낳은 친딸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며 외쳤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서윤은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죠.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 돼, 엄마. 주치의가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까지 괜찮았잖아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 같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았어요. 이 모든 게 자기 탓 같았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강하게 막았더라면. 30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깨어날 수 있어요? 글쎄요, 환자분 의지에 달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죠. 그런데 환자분이 계속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상철이라는 이름을 반복하셨습니다. 상철이, 어머니가 악몽에서도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윤이 주치의를 돌아보자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진료실로 오세요.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서윤 앞에 주치의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20여 년 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박상철, 당신 어머니의 오빠였습니다. 오빠요? 네. 하지만 그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가해자였죠. 주치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오빠와 다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고문도 일상이었죠. 왜요? 왜 그런 짓을? 이유는 간단했어요. 재산 때문이었죠. 주치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겼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박민정 씨 단독 상속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요? 다른 가족들이 분노했어요. 특히 박상철은 폭력적으로 변했죠. 재산을 포기하라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다니. 그럼 저는요? 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치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박민정 씨를 도와주려던 사회복지사였어요. 하지만 그분도 박상철 일당에게 위협받고 떠났죠. 떠났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유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낸 거였어요. 가족의 폭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까지. 그래서 엄마가 도망친 거군요. 맞아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때 안 떠났다면. 주치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네요. 박상철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 다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나가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죠. 하지만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박민정이 죽으면 재산은 당신한테 가겠죠. 하지만 우리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아버지 재산인데. 여자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30년 기다렸어요. 이제 받을 거 받아야죠. 서유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매일 때리고 협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우리도 오해요? 서유는 주치의에게서 파일을 받아 탁 던졌어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골절상, 뇌진탕, 정신적 트라우마. 이게 다 오해예요? 파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남자의 발밑에 떨어졌죠. 2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임신한 사람을 위협하는 게 정당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윤은 한 걸음 다가서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이유, 이제 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기록 전부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폭행, 협박, 스토킹 죄목은 넘쳐나니까요. 주치의도 나섰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설 겁니다. 20년 전 진료 기록 전부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두 사람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좋아요. 일단 오늘은 물러서죠. 그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문이 닫히고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끝난 건가요? 주치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틀 뒤 주치의가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진료실 책상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박민정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상자 안에는 봉인된 봉투 여러 개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폭력의 세세한 기록, 도망치던 날의 절박함, 그리고 서윤을 낳으며 느꼈던 희망까지.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서윤은 숨이 멎었어요. 엄마가 숨기려 했던 건 가족의 존재가 아니야.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 감내했던 모든 순간, 그 고통의 역사였어. 내가 그걸 알고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라 서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모든 걸 감춘 거였죠. 주치의가 USB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셔야 할 겁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이었죠.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펼쳐졌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어머니는 모든 걸 기록해뒀던 거예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죠. 재산 포기 안 하면 그 뱃속에 있는 것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오빠, 제발. 제발은 무슨. 아버지 재산이 왜 내 거야? 다 내놔. 욕설과 협박이 계속 이어졌어요. 서윤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죠. 두 번째 파일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상철과 다른 가족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스크린샷으로 남아 있었어요. 민정이 어디 숨었는지 찾았어? 아직. 근데 계속 찾아야 해. 땅 팔면 50억은 넘어. 그럼 3등분 하는 거지? 당연하지. 민정이 몫은 없어.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거죠. 가족이니 화해니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주치의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화면에 법률 문서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상속 포기 각서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위조된 거예요.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박민정 씨 서명이 아닙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여기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자 감정 결과서가 나왔죠. 명백한 위조였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네. 박민정 씨가 도망친 뒤 그들은 위조 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 했어요. 서윤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타난 이유는 위조가 탄로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온 거구나.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더요? 저 세 사람 사실 친족도 아니에요. 네. 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주치의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죠. DNA 검사 결과예요. 20년 전 박민정 씨가 몰래 의뢰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박상철과 어머니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민정 씨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외할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박상철은 재혼하시는 분의 소생이었죠.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형제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재산도. 법적으론 박민정 씨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유언장을 그렇게 쓴 겁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박상철과 그 일당은 친족도 아니면서 어머니를 속이고 위협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이 증거들로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폭행, 협박, 문서 위조, 사기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윤은 USB를 꼭 쥐었어요. 어머니가 20년간 숨겨뒀던 무기였죠. 그런데 왜 엄마는 이걸 사용 안 한 거예요? 주치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당신도 상처받을까봐 그냥 도망치는 걸 택한 겁니다. 엄마.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정의보다 딸의 평화를 선택했던 거죠. 그때 밖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서윤은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을 본 순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엄마.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지킨 건 과거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서윤은 USB를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제대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3일 뒤 서윤은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 위조 문서, DNA 검사 결과까지.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박상철과 그 일당은 경찰에 소환됐어요. 서윤은 조사실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박상철이 서윤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서윤이 차갑게 돌아서자 여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합의할 수 없을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먹고 살려고 사람을 때렸어요? 위협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형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분들 당분간 출국 금지 조치됩니다. 재판 준비하세요.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당연하죠. 20년 전 폭행부터 최근 협박까지 전부 기소될 겁니다. 형사의 말에 세 사람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뒤 서윤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됐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엄마, 점심 드세요. 서윤이 죽 한 그릇을 떠먹이자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다 처리됐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상철 일당이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서윤은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여기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박상철이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당당하진 않았죠. 이제 와서 무슨, 제발 합의서 좀 써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여자도 울먹이며 빌었어요. 제발요, 교도소는 못 가요.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정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왜 우리 엄마한테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건 20년 전 엄마가 무릎 꿇고 빌 때는요? 뱃속에 아기 있다고 애원할 때는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왜 안 들어줬어요? 왜 때리고 위협했어요? 박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서윤아. 엄마, 이제 됐어. 우리 이겼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죠. 서윤은 세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법대로 받으세요. 제발.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서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다시는 가족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했죠. 문을 나서기 직전 박상철이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엔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세 사람이 병원 정문을 나서는 게 보였죠. 경찰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윤이 돌아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서윤아. 내가 엄마를 구해줬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절 구한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도망만 쳤어. 너는 싸웠잖니.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해요, 엄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서윤은 법원에서 소송 취하 통보를 받았어요. 박상철 일당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였죠. 동시에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합의 안 하셨으니 처벌은 받을 겁니다.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군거림 대신 따뜻한 인사가 돌아왔죠. 서윤아, 힘들었지?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엄마 건강 좀 어때? 곧 퇴원하신대? 소문은 빨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실이 퍼진 거였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선배, 멋있어요. 끝까지 싸우신 거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윤아, 엄마의 과거는 부끄럽지 않아. 널 지킨 시간이었으니까.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석 달 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데 다르게 보이네. 뭐가요? 다 같은데 마음이 달라서 그런가 봐.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발신인은 법원이었습니다. 뭐지? 상자를 열자 판결문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박상철, 징역 4년. 나머지 2명, 각각 징역 2년. 서윤이 읽어주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끝났어요. 편지는 법원에서 보낸 공식 통지였죠. 모든 소송이 종결됐고 재산 역시 어머니 단독 명의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그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팔아서 절반은 기부할래. 가정폭력 피해자들 돕는 곳에. 나머지는요? 넣어주려고. 내 미래를 위해서.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쓰세요. 난 이제 필요 없어.
너랑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서툴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야채를 다듬었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 칼질하는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확실히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화가 몸까지 바꾼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윤아, 원망하지 않니? 뭐려?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숨긴 건 과거의 아픔이지 저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서유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덕분에 엄마 구했어요.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용기 낸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증거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제 할 일이었으니까요.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20년 전 박민정 씨가 증거를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도망치지 못하면 이걸로라도 딸을 지켜달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날 먼저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약속 지킨 겁니다.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서윤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한 달 뒤 어머니와 서윤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엄마, 여기 경치 좋죠? 응, 정말 좋다. 어머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서윤아. 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어머니가 서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윤아, 엄마 한 가지 후회되는 거 있어. 뭔데요? 진작 싸울걸. 도망만 치지 말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때로는 피하는 게 용기고 때로는 맞서는 게 사랑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키운 거잖아요.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어요. 서윤과 어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그럼요. 우리 둘 다요. 응, 우리 둘 다. 어머니는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기차는 터널을 지나 햇빛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밝은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낡은 가방 속 편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죠. 엄마, 뭐 하세요? 이제 필요 없잖아. 과거는 과거로 두는 거야. 종이가 타며 연기가 올라갔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연기처럼 사라졌죠.
마지막 편지가 다 탈 때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끝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이야기.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며 마당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상처는 마침내 끝을 맞이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